마지막에 한참 높이냐? 기가 너무 잘 거예요. 그럼 혹시 365 중에 선생님 얼른 들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줘. 얼른 빨리 화장실에 갔다 와라. 쉬는 시간 5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도구 끝냈으니까 이번 단원에서 제일로 중요한 바로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갖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우리 딱 보면 위치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은 엄청 쉬워요. 근데 문제만 나오면 왜 버벅대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설명 들을 때는 그렇게 잘 듣더니 문제만 풀라고 하면 완전 멘붕. 아 정말 그 부분이 선생님 매번 볼 때마다 안타까워. 왜 개념 볼 때는 선생님 이것 때문에 과학 공부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문제만 갖다가 하면 선생님 이렇게 손을 갖다가 들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자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개념을 이해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문제에 우리 또 적용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한 그렇지 해석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그 해석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개념은 또 중요하지.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 완전히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학에서의 걸림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학년들이 2학기 과학에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 거를 꽉 우리 쥐고서 이게 흔들지 말고 그렇지 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 집중을 갖다가 하고 있을 너희들의 눈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꽂아 넣고 일단 에너지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 자 일단 에너지 정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얘는 간단하게 우리 이야기하면 능력이야. 능력. 선생님이 능력 있지. 너희들도 능력 있잖아. 우리 PD님도 능력 있고 다 능력 있어. 뭐를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가 단위를 줄이나 자 또는 우리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위는 누구의 단위이기도 하다? 바로 1의 단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1과 에너지는 그 관계가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환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표현하죠. 자, 1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1로 되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같은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학에서 우리가 이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 이 전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는 항상 뭘로 표현하느냐? 는으로 표현해요. 는. 근데 이 는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 F 곱하기 S는 자 9.8mh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식이 이렇게 성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여기는 이 부분의 전환이 여기 에너지 핵심인데 자 그러면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 는이 단지 식의 관계식을 만들도록 우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마찰력에 대한 일회항이 뭘로?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위치 에너지가 마찰력에 대한 일회항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보면서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 그렇지 선생님하고 한번 공부를 하다 시작해봐야지. 자 일단 먼저 지금 9.8mh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식을 썼었는데 그거는 위치 에너지야. 위치. 자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갖다 우리 간단히 기호로 표현을 갖다 할 때 자 이 P로 우리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이 P를 표현하는지 이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기준면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H1이라는 높이를 가져. 자 근데 자 이 기준면 1번 말고 이 기준면 2번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에서 H2라고 하는 높이가 같네. 자 근데 H1보단 H2가 훨씬 더 높지. 그러면 가지는 에너지 크기는 H1일 때가 클까? H2일 때가 클까? 당연히 H2일 때가 크지. 요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분필 있잖아. 근데 분필을
여기서 떨어뜨릴 때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떨어뜨릴 때하고 소리가 완전히 어때? 다르지. 그리고 그 분필도 어떻게 했어? 깨졌어. 자,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소리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준면에 따라서 자, 기준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기준면으로 하면 H3일 때가 훨씬 더 우리 큰 에너지 값에 거기 갖게끔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쓰냐면 포텐셜, 즉 잠재적인이라는 이 말의 뜻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EP로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질량이 일정할 때 높이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지. 여기서 위치 에너지와 여기 있는 높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이 높이가 서로 일정한 상태에서 자, 이 질량을 갖다 다르게 하면 누가 더 우리 큰 에너지 가지겠어요? 당연히 질량이 큰 쪽이 더 큰 에너지 가지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도 비례 관계이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질량은 우리가 여기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물체를 갖다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질량을 갖다가 뭘로 바꿔줘야 돼? 무게로 우리 바꿔줘야 되는 거지. 자, 질량을 무게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 m에다가 9.8을 갖다가 곱해서 9.8m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자, 그러면 즉 킬로그램을 갖다 뭘로 바꾼다는 것? 뉴턴으로 우리 바꿔준다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바닥에 있는 이 2kg의 물체는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0줄이야. 얘는 0줄. 자, 그런데 자, 20N의 물체를 갖다 5m를 들어 올렸을 때 얘가 한 1의 양. 즉 위치 에너지는 얼마? 그렇지. 당연히 20N 곱하기 5m니까 얘는 그렇지. 100줄이 되는 거지. 100줄. 잘했어. 근데 얘는 자, 20줄? 야야야야! 20줄이라니. 여기 봐. 진짜 소리 지르게 만들어. 여기는 20줄이 아니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는 2kg을 갖다가 뭘로 바꿔줘야 돼? 뉴턴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다 9.8 갖다 곱해줘야 되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뭘 갖다 곱해줘? 높이 곱해줘야 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갖다 계산하면 얘는 19.6N이 나온다고. 자, 거기에서 우리가 10m를 갖다 우리 계산하면 얼마? 바로 196줄이라고 하는 이 위치 에너지 값이 나오게끔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의 이 공식은 우리가 9.8mh 즉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바로 높이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 곱했을 때 바로 우리 구할 수 있는 게 위치 에너지더라.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이가 커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그렇지. 위치 에너지 값은 커진다.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하고 우리 같이 함께 배워야 될 운동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또 우리 한번 궁금하지? 선생님 얼른 싹 지우고 들어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쓱! 자, 이제 우리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배웠던 위치 에너지하고는 좀 다르죠. 선생님 방금 이렇게 뛰어오면서 운동을 갖다 했잖아요. 왜?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우리 바뀌었으니까. 근데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바뀌게 되면 우리 뭐가 생기죠? 그렇죠. 바로 속력이 생기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죠. 영향을 주는 것, 크기를 결정하는 것, 그럼 바로 무엇이냐? 바로 속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동 에너지 공식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적어보면 운동 에너지 공식은 우리가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요. 자, 근데 이 공식이 m이 뭐냐? 여기는 2분의 1은 우리가 비례상수이고, 즉 비례상수 곱하기 자, 근데 m은 질량, 그 다음에 v는 속력. 그래서 이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키네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영단어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약식으로 표현할 때는 바로 EK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어져요. 운동의 에너지인 거죠. 근데 도대체 이 2분의 1 mv 제곱은 어떻게 우리가 나왔을까? 궁금하죠? 여기 우리가 학교 시험 공부만 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 내용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화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자, 얘는요 우리가 마찰력에 대한 우리 일의 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자, 이걸 우리가 뭘로? 단위로 바꾸어서 표현을 갖다가 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이 F라고 하는 건 뉴턴이잖아요. 근데 뉴턴은 F는 MA이므로 우리 어디에 F에 자, 대입 하게 되면 W는 곧 MAS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질량에 대한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A, 가속도의 우리 단위는 미터 퍼 제곱세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S는 그렇죠? 우리 거리니까 얘는 미터. 자, 그러면 이 식을 갖다 정리를 갖다 해보게 되면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제곱세크. 그래서 식을 정리했을 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바로 제곱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여기서 그 표현에 대한 기호로 나타냈을 때 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터 퍼 세크는 우리가 여기서 V. 그거의 제곱인 거잖아요. 근데 MV의 제곱이 곧 운동 에너지인데 왜 앞에 2분의 1이 붙었느냐? 여기는 이 부분에서 2분의 1이 붙은 이유는 바로 비례시키기 위해서. 즉, 정비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상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운동의 에너지이다 라고 우리 표현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2kg의 이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것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2분의 1 곱하기 m 2kg. 그 다음에 v의 제곱이니까 2m/s의 제곱. 그럼 얘는 이쁘게 약분이 되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남는 건 그렇지. 4줄만 남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는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몇 배나 될까요? 자, 이것도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2m/s에 제곱하니까 자, 약분을 갖다가 우리 시켜서 이것과 계산하게 되면 얘는 8줄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 2배가 되네요. 자, 그럼 이거는 다 계산하는구나. 알았어. 그래, 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2kg 안 써도 되지? 곱하기 m/s 안 써도 되지? 자, 제곱. 약분. 얘는 16줄. 이 1번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 3번은 운동 에너지가 약 4배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것도 다 계산하겠다고? 그래, 해봐.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의 제곱. 계산하기 되게 힘든데? 자, 이거 지금 3. 이거 36이니까 6, 38. 108줄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지. 자, 여기서 얘는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배 늘어났어, 질량이? 3배 늘어났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속력은 몇 배 늘어났어? 2에서 6이니까. 그치, 3배 늘어났지? 근데 여기에는 이 3배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몇 배가 늘어난 거냐? 27배가 늘어난 거지. 얼마의 27배야? 4줄의 27배인 거야. 그러니까 4줄의 27배니까 딱 108줄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질량이 3배, 속력이 우리가 3배의 제곱이므로 우리는 27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2배. 그치? 2배니까 2배. 근데 여기에는 이 부분은 얘는 몇 배? 이게 2배이긴 하지만 속력이랑 제곱이야. 그래서 총 몇 배? 4배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4배가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 여기 나오잖아. 까먹지 마.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갖다 그래프로 표현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질량이 일정할 때, 이 높이가 일정할 때 질량이 커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 또한 커지게 되죠. 왜? 9.8 mh에서 h가 일정이잖아. 그럼 m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위치 에너지 값도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비례 관계. 자, 그 다음에 9.8 mh에서 m이 일정하고 9.8h니까 얘는 이 p 값이 얘가 증가할 때 어떻게 돼? 이것이 증가할 때, 그치? 얘도 증가하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비례 관계. 자, 근데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m 값이 여기서 우리가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k 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끔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이 m 값이 증가하면 여기는 이것도 증가하기 때문에 얘 또한 우리 이런 비례 관계.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네, 얘. 자, 여기는 이 부분에 v와 v 제곱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2분의 1 mv의 제곱이기 때문에 v를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나요. 제곱 형태라. 근데 v 제곱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 통으로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제곱인 경우와 제곱이 아닌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 잘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내고 이제 우리가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일과 에너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선생님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